한인들의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총영사회의 및 재외동포청 차장 주최 동포간담회가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5월에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집값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우편물 강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려 체크와 신용카드 등을 가로채 거액을 빼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은퇴 시기를 2년 이상 늦추고 은퇴 저축을 더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인들의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에 한인들은 16,000여 명이 영주권을 취득했고 14,600여 명이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인들의 파워 신장에 절실한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에서 팬데믹 직전으로 회복세를 타고 있으나 탄력과 활력을 완전 되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통계국이 공개한 이민통계에 따르면 2022 회계년도 한 해 동안 미국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들은 16,0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에 12,352명보다 3,706명, 30%나 급증한 겁니다. 그러나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 16,021명과 거의 같은 수준인데다가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18,500명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은 팬데믹 기간 중 크게 위축됐다가 회복세를 타고는 있으나 강한 탄력이나 이민 열기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2022 회계년도에는 전체 미국 영주권 취득자들이 101만 8천여 명으로 팬데믹 2년 연속 70만 명대에서 다시 25만 내지 30만 명이나 급증하며 팬데믹 직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한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자 16,000여 명은 인도 12만 5천 명, 중국 6만 8천 명, 필리핀 3만 6천 명, 베트남 2만 3,800명에 비해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2022 회계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14,626명으로 이민통계국이 집계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11,350명보다는 늘어난 것이지만 2021년에 15,000명에는 못 미친 것이어서 주춤한 상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체 미국 시민권 취득자들은 2022년도 한 해 동안 96만 7,130명으로 팬데믹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자 14,600여 명은 영주권 취득자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들에 모두 뒤처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인도 출신들은 6만 4,400여 명이나 됩니다. 필리핀 출신들이 5만 2,600여 명으로 2위를 기록했고 베트남 출신들이 3만 2,800여 명으로 3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들 두 나라 출신들은 하나의 영주권 취득보다 미국 시민권 취득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어 미국으로 귀화한 외국인들 가운데 중국 출신들이 2만 7,300명, 파키스탄 출신들이 17,500명, 이란 출신들이 14,658명으로 한인들보다 많았습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자들이 매년 꾸준하게 2만 명대를 기록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자들도 15,000 내지 2만 명 안팎을 유지해야 한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한인 정치 파워를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야 투표권을 얻게 되며 유권자 등록 후 실제 투표해야 주류 사회에서 보팅 파워와 정치 파워를 인정받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재외동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출범한 재외동포청, 그동안의 사업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발표하는 동포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동포들의 편의를 고려한 원스톱 서비스와 전자서류 발급, 그리고 2세들을 위한 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약하겠다는 미래 계획도 발표돼 기대를 모았습니다. 안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도 총영사회의 및 재외동포청 차장 주최 동포간담회가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열렸습니다. 이날 주 발표를 맡은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그동안 사업 진행과 목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포청은 외교부 외청의 형태로 6월 5일 출범했으며 동포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업무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동안 동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전담하는 것은 외교부였으나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재외동포재단이 해왔는데 수립과 시행을 한 지붕 안에 담게 되어 정책도 수립하고 정책을 기반으로 한 동포 지원 사업도 수행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동포청이 인천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직원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빠르게 뼈대를 갖추게 될 것이고 이제는 정책과 사업 지원을 한 지붕 안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지역에 계시는 동포분, 지역에 따라서 세대별로 나눠져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해 좀 더 지역과 세대에 맞춰줄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책의 테두리 바깥에 계셨던 분들, 다문화 가정 동포나 해외 입양 동포들도 정부 차원에서 더 포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동포청의 미래는 차세대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배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에 달려있다며 가장 중요한 목표로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외동포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민원 서비스 관련해 재외동포들도 가능한 디지털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실현시키려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가족관계나 여권 정도를 처리하였고 각 목적에 따라 다른 관들을 방문해야 했으나 재외동포청 민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서 국적, 가족관계, 경무, 해외 이주, 세금, 세무, 연금,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각 관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동포청에 상주해 동포청 민원센터에서 민원 접수를 모두 받고 결과 통보까지 가능한 일체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전자발급과 관련한 해외 거주민들의 본인 인증 방법에 대해 여권 같은 접근성이 높은 방안 마련이 마지막 숙제라며 모두 발언을 마쳤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조현동 주미대사,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 김준표 북미국장, 강수현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 등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 판매가 5월에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집값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기존 주택 가격은 서부 지역에서 크게 떨어진 반면 동북부와 중서부에서는 아직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연속 금리 인상과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에 다시 한번 타격을 맞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인 협회가 발표한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5월의 연율로 430만 채로 전달보다 0.2% 늘었으나 전년보다는 20.4%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의 중위 가격은 5월에 39만 6,100달러로 전년에 40만 8,600달러에서 3.1%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40만 달러가 다시 무너지면서 2011년 12월 이래 연간으로는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5월의 기존 주택 판매나 집값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주택 판매 하락은 북동부와 중서부에서 발생했고 집값 하락은 서부와 남부에서 주도했습니다. 서부 지역은 5월의 기존 주택이 79만 채가 판매돼 전달보다 2.6% 늘어났으나 전년보다는 25.5%나 줄어들었습니다. 서부 지역 집값은 중위 가격으로 59만 6,500달러로 1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은 5.7%나 하락했습니다. 이에 비해 동북부 지역은 기존 주택 판매가 5월에 50만 채로 전달보다는 2%, 전년보다는 25.4%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동북부 지역의 집값은 5월 중위 가격이 43만 9천 달러로 전년보다 2.5%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주택 판매는 99만 채로 전달보다 2.9%, 전년보다 20.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중서부 지역에서도 집값은 29만 8천 달러로 아직 전년보다 1.1%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5월에 가장 많은 202만 채가 판매돼 전달보다 1.5% 늘어났으나 전년에 비하면 16.5% 적은 수준입니다. 남부 지역의 집값은 중위 가격이 36만 1,400달러로 1년 전보다 2.7% 내린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판매에서 답보 상태에 빠지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10번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한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프레디맥의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6월 15일에 주간에 6.69%를 기록해 전주보다 소폭 내렸으나 1년 전에 5.78%에 비하면 크게 올라가 있습니다. 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높은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주춤하고 팔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낮은 이자율에서 높아진 모기지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매물로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수 대도시 지역에서는 첫 집 구입이 전체의 28%,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25%나 되고 있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더라도 급락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국부동산인협회는 해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우정공사의 우편물 강도와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려 체크와 신용카드 등을 가로채 거액을 빼가는 금융범죄로 이어지며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6개월간 우체부 공격과 강탈 사건, 주택가의 우체통과 우편 수거함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이 지난해 전체에 육박해 2배나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USPS, 즉 우정공사의 우편 이용이 급감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표와 신용카드를 주고받는 데 활용되면서 관련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USPS 우정공사는 올 회계연도 상반기 6개월간에 우편 관련 범죄들이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상반기 6개월간 우체부를 공격해 우편물을 강탈한 강도 사건은 305건으로 지난해 전체 412여 건을 벌써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의 우체통이나 우편 수거함에서의 우편물 절도 사건은 2만 5천 건으로 지난해 전체 3만 8,500건을 역시 추월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미국민들은 주소 변경 서비스를 3,300만 건이나 신청해 이용했는데 이를 악용해 체크나 신용카드를 범죄자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고 우정공사는 경고했습니다. 사용된 위조 우표는 7,700만 장이나 적발됐고 가짜 라벨을 붙여 악용한 위조 우편물 패키지는 34만 개에 달했다고 우정공사는 밝혔습니다. 우편물 강절도, 사기 사건은 필연적으로 체크나 신용카드 등을 가로채 거액을 갈취하는 금융범죄로 이어져 막대한 금전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우정공사가 밝힌 한 사례를 보면 전화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42짜리 체크를 발행해 우편으로 보냈는데 도중에 빼돌린 범죄자들이 수표를 위조해 무려 $7,000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빼내갔습니다. 남가주에서는 훔치거나 빼돌린 수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750명을 상대로 $500만 갈취한 범죄 조직이 60명 체포된 바 있습니다. 우정공사는 우편 배달 차량의 시건 장치를 전자장치로 4만 9천 개 교체하고 우편 수거함인 블루 컬렉션에 특수 보안 장치를 추가한 1만 2천 개를 배치하는 등 우편물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정공사는 미국민들은 가능하면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우편으로 수표를 보내고 받은 건수는 급감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량 이용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190억 장의 수표가 우편으로 보내졌다가 2022년 한 해에는 5분의 1로 줄었지만 아직도 34억 장이나 우편으로 오갔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핵심 타겟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민들이 은퇴 시기를 2년 이상 늦추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은퇴 저축을 더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퇴 연령대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나이는 62.6세에서 65세로 2년 이상 늦춰졌으며 은퇴 저축이 적은 사람들은 적어도 67세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 세대들 가운데 가장 많은 7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베이비 부머들이 속속 은퇴하고 있지만 계속 일하기를 원하거나 더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은퇴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수명이 크게 늘어나 건강하게 더 일할 능력이 남아있고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 우려 등으로 생활비는 많이 드는 데다가 은퇴 저축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설문조사 결과 올해 현재 65세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2021년에 62.6세에서 2년 이상 은퇴 시기가 늦춰진 것이라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은퇴 저축을 많이 해놓은 사람들은 63세 정도에 은퇴하려고 하고 있지만 은퇴 저축이 적은 사람들은 67세까지는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은퇴 저축 계좌에 불입해놓은 평균 밸런스 금액은 89,300달러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은퇴 연령에 가까워졌거나 은퇴하고 있는 60대와 70대만의 평균 은퇴 저축액은 11만 4천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편안한 은퇴 생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127만 달러는 있어야 한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결국 대다수 미국민들은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데 필요한 127만 달러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은퇴 저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은퇴하고 있는 노년층의 절반 이상은 아예 은퇴 저축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퇴 연령에 도달한 미국민들이 대다수 은퇴 시기를 늦춰 계속 일해 돈을 벌고 있으며 IRA와 같은 개인 은퇴 저축에 더 많은 돈을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두 가지 은퇴 저축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직장 은퇴 저축인 401k와 개인 은퇴 저축인 IRA가 있습니다. 전통 또는 로스 IRA에 가입하면 50세 이상일 경우 1년에 올해 현재 1인당 $7,500까지 은퇴 저축할 수 있습니다.
직장 은퇴저축인 401k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정해진 비율대로 1년 한도만큼 동시 불입할 수 있으나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